오늘 좀 우리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콜스 웹페이지 들어가 보면 여기 학습 자료 게시판 있잖아요. 그래서 학습 자료 게시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렉처 노트는 저희 강의 노트고요. 그다음에 이 동영상 링크 및 과제 공지가 있고, 그다음에 수상팀 명단, 강의 계획서 및 촬영 일정 업데이트가 있는데, 일단은 강의 계획서부터 잠깐 좀 보죠. 그래서 강의 계획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이 과목에 대한 그 실러버스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저기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원래 있던 거랑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제일 중요한 게 이 강의 일정인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9월 7일 첫 시간에는 저희가 소셜 토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보통은 강사를 저희가 모시는데 이날은 우리가 갔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다른 강사분들 얘기 좀 듣고, 그래서 구글 캠퍼스에서 저희가 이제 했었고요. 첫 번째 소셜 토크는. 두 번째 시간은 휴강이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시간이 저번 주에 우리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그런 개념이랑 등장 배경, 그다음에 사례들 몇 가지 같이 얘기하면서 소셜 벤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28일 오늘이 우리가 소셜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할 거고요. 오늘 제가. 그다음에 다음 주에 10월 5일 날 그 이움 액츠의 이움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그 하트 브랜딩과 기회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좀 재밌는 이제 걸 좀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막 그림도 좀 그리고 좀 재밌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 다음 주에는. 그다음에 10월 6일이 좀 중요한데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저희가 이제 휴강 추석 연휴에 휴강이 있었기 때문에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학교 정책상. 그래서 보강을 다음 주 목요일 날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우리 여기 경영관에서 300 몇 통가,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이 사회혁신과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 유명한 분들 좀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포럼을 가질 건데, 그때 이제 오시면 되고, 그리고 혹시 뭐 시간이 좀 안 맞아가지고 못 오시면은 이거는 저희 그냥 그 보강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출석은 따로 안 부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석을 안 부른다기보다 출석을 안 부르면 되나? 안 부르면은 출석을 보강이니까 출석을 부르긴 불러야겠구나. 출석을 부르고 출석이니까 출석을 부르는데 이제 시간이 또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원래 뭐 다른 수업이랑 겹치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가 다른 과제를 뭐 한 페이지 정도 또 하는 거를 좀 할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10월 12일 날은 이제 소셜 토크 네 번째 시간인데, 그 주영 대사관, 영국 대사관에 그 김지석 전문가님께서 오셔가지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이런 기후 변화라는 게 또 사회적 기업가 정신, 또 우리 어떤 기회 인식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10월 19일 날은 그 EU 맥츠에서 다시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 팀 프로젝트 중간 발표 첫 번째 발표를 이제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거는 이제 이 10월 5일이랑 10월 19일 요 수업이 어떻게 보면 약간 연계가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 26일 날 이때 이제 제 강의가 또 한 번 있을 건데, 이날은 이제 핵심 성과 지표는 임팩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11월 2일 날은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최혁진 아이쿱 연구소 부소장님이신데, 이분이 지금 현재는 사회적 기업 진흥원 있죠. 사회적 기업 진흥원. 거기 본부장으로 계시고, 그리고 이제 아마 10월 말쯤 이 아이쿱으로 옮기실 건데, 아시다시피 아마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이쿱이라는 게 우리나라 협동조합 중에서는 제일 지금 잘 되고 있는 데거든요. 지금 매출이 한 6천억 정도 돼요. 협동조합이 이제 6천억 정도 매출되면 뭐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건데, 거기 이제 글로 이제 옮기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 이분이 이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아실 테니까 얘기를 좀 해주실 거고, 그다음에 11월 9일 날 이제 팀 프로젝트 중간 발표 이제 두 번째를 할 건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크래비스타운 쪽에서 좀 이제 몇 번 모셔다가 같이 좀 얘기를 좀 들으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11월 16일 날이 소셜 벤처의 마케팅과 파이낸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날은 제가 이제 수요 예측, 그다음에 예상 재무제표 작성,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11월 23일 날은 와디즈라고, 여기 혹시 와디즈 들어보신 분 있어요? 아는 사람 별로 없구나. 킥스타터는 알아요? 킥스타터 들어본 사람? 예, 그것도 별로 많진 않네.
잘 됐네요. 모르니까. 그래서 그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같이 이제 거기 돈을 모아가지고 리워드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지분 투자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모아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하고 있는 데가 와디즈거든요. 그래서 와디즈에 황희범 팀장님 오셔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11월 30일 날은 이제 그 박재현 대표, 루미르의 박재현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분은 그 중앙대 공대 출신이고 작년에 아마 졸업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이랑 나이가 그렇게 차이는 별로 안 나죠. 근데 루미르라는 되게 재밌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촛불을 켜면은 거기서 나오는 열을 이제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해가지고 LED 램프를 밝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글로벌하게 좀 잘 나가는 회사가 됐고, 그다음에 12월 7일 날은 이제 자폐증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오티스타라고 이거는 이제 원래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교수님이 만드시는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이소연 대표님 모셔가지고 토크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총 소셜 토크가 8번 이제 있는 거잖아요. 소셜 토크 8번 있는데 이때 이제 그런 실무에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이제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질의응답할 때 질문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 조교가 소재우 조교가 이제 각자 본인이 이제 자기가 무슨 전공하고 이름 얘기를 하면은 조교가 다 기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발표 점수에 들어갈 거고요. 질문하는 게. 그래서 이제 질의응답을 하고 나서 이제 한 페이지 정도 자유롭게 그 어떤 감상이라고 그럴까?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자기가 어떤 것들을 느꼈고 또 이런 아이디어는 좀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것들 이제 써가지고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한 페이지에서 맥시멈 2페이지 그래 그 정도 써가지고 내시면 되고요. 소셜 토크는. 그 다음에 이제 팀 프로젝트 기말 발표가 12월 13일. 그다음에 12월 20일 날 기말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팀 프로젝트 기말 발표했을 때 잘한 팀들은 제가 한 3팀 정도 뽑아가지고 3-4팀 정도 뽑아가지고 이 팀들은 저희가 나중에 그 기말 시험 다 끝나고 나서 이 크래비스타운에 가서 거기서 이제 거기에 있는 소셜벤처 기업가들이랑 같이 네트워킹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직접 또 피드백도 받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말 발표 할 때 우수한 팀만 초청을 하는 이제 그런 행사고 이거 나중에 따로 제가 초청을 할게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의사항을 얘기를 하면은 이제 팀 프로젝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적 기업 비즈니스 플랜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번 한 학기 동안에.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SK 창업 동아리 그래서 이거는 6팀 뽑아가지고 팀당 100만 원 이상 지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창업이나 공모전 그런 데 이제 참가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우리 지난 1학기 때 저희 수업을 들은 팀이 제우스장 우리 한 몇 팀 있었죠 그때? 1학기 때? 한 10팀 있었나? 10팀 정도 있었죠. 11팀. 그때 40명이 수업 들어가지고 11팀이 팀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11팀 있었는데 그때 거기 팀들이 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1회 한양 SK 청년비상 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우리 여기 있는 소재우 씨가 있는 블랙 루비 팀이 대상을 받고 김광산 씨가 이제 팜토리 팀 최우수상 그다음에 제 수업들은 그 조선영 씨네 팀이 디텍티브 에이전시 팀이 우수상 박선원 팀이 이제 장려상 그렇게 받았고 그다음에 2016년도 1학기 SK 청년 비상 캠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광선 씨는 제 수업을 딱 들은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멘토링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팀이 이제 탑 10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2천만 원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 21회 벤처 창업 경진 대회에서 이제 페리시아, 아추, 블랙 루비 팀 이 세 팀이 또 장려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한양 학술타운 라이언 프로그램이라는 게 또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지원하면은 뭐 한 100만 원 주나요? 얼마 줘요? 300만 원. 그 돈을 이렇게 줘가지고 그거 갖고 또 창업이나 이제 그런 거 프로젝트 하라고 이제 주거든요. 그래서 메자닌 아이팩 팀, 블랙 루비 팀, 팜토리 팀이 세 팀이 또 이제 여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11팀 그때 했는데 제가 보기엔 한 5팀 정도는 이런 그러니까 2팀 중에 한 팀꼴로 이런 상을 받든지 뭐 돈을 받든지 하여튼 뭘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학기 동안 하는 게 상당히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열심히 하시면은 좀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제가 소셜벤처 컴피티션 아시아 대회라고 지난주에 제가 버클리에서 열리는 글로벌 소셜벤처 컴피티션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GSVC.
글로벌 소셜 벤처 컴피티션이라는 대회가 있는데 그거 이제 아시아 지역 예선을 담당하는 게 소셜 벤처 컴피티션 아시아예요. 그래서 여기는 한국, 일본, 홍콩, 대만 이렇게 4개의 나라가 이제 참가하는데 거기서 이제 2팀을 뽑아가지고 그 글로벌 소셜 벤처 컴피티션 버클리에서 열리는 그 대회 보내거든요. 2팀을 보낸다는 게 이제 그러니까 비행기 값이랑 호텔 값 대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2팀이 가는데 제가 이제 그 2011년도에 2팀을 도와줬는데 그 팀들이 그때 1등, 2등을 했었어요. 그 대회에서. 그래서 그 중에 한 팀이 이제 버클리에 가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같이 갔다 왔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지도한 팀이 또 이제 SVCA 아시아 대회에서 1등 해가지고 제가 또 버클리 그때 같이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이제 2대에 들어와 있었는데 2대에 있는 동안에는 이제 제가 지도한 팀들이 그 UN 아카데믹 임팩트라는 그 논문 경진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최우수상 받은 팀이 하나 있었고 UN 글로벌 컴팩트라는 또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한 논문 경진대회 또 제가 지도한 팀이 최우수상을 한번 받았고 그다음에 LG전자랑 LG화학에서 하는 소셜 펀드 대회가 있거든요. 무슨 소셜 비즈니스 아이디어 경진대회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건데 거기서 또 최우수상 받고 그다음에 이제 나눔과 기술에서 하는 창의설계 경진대회에서 제가 또 지도한 팀이 이제 카이스트 총장상이랑 그다음에 장려상 받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여튼 제가 지도한 팀들이 상을 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지난 1학기 때도 제가 또 지도한 학생이 그 EDCF라고 수출입은행에서 하는 또 논문 경진대회에서 1등인가 2등을 했는데 하여튼 제가 그런 거 좀 지도하는 거에는 좀 노하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번 수업 시간에 이런 걸 좀 잘 한번 만들어 보면은 또 이게 상도 받고 그러면은 또 좋잖아요. 이왕이면 어차피 고생하는 건데 그래서 같이 좀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 대신에 약간 좀 빡세요. 제가 기대 수준이 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괴롭힐 거예요. 아마 좀. 하지만 이제 그걸 한 학기를 다 하고 나면은 상당히 수준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게 그 중간 발표 때 이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이제 발표를 할 건데 한 10장에서 15장. 그다음에 기말 발표 때 또 파워포인트 10장에서 15장 정도 만들면 다 합쳐가지고 한 20장에서 30장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기말에 내시면은 그걸 제가 팀 프로젝트 점수 채점할 때 그거 갖고 채점을 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표를 2번 하면서 저는 이제 발표 점수는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발표 자체가 여러분들이 발표를 얼마큼 잘하는지 보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를 잘하는지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간 발표 2번 하고 기말 발표하고 나면은 제가 이제 피드백을 계속 드리면은 그거 갖고서 계속 고치면은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기말 발표하고 나면은 상당히 이제 수준 있는 결과물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중간 발표 때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 팀별로 본인 그 팀이 관심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하나 잡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뭐 교육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관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다 좋은데 근데 우리가 이걸 사회적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누군가에게는 뭔가 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되게 힘든 일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비즈니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풀어나가는 게 소셜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이 수업 자체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기 때문에 일단 누군가의 어떤 고통, 누군가의 어려움들을 좀 먼저 파악을 하고 그걸 팀 차원에서 같이 좀 한번 이 문제 해결해 보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조사를 좀 해봐야겠죠.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뭐 시각 장애인의 문제다. 그러면 시각 장애인의 숫자는 얼마나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떤 부분들이 좀 힘들고 뭐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조사를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기존에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들이 있었나. 예를 들어서 뭐 정부가 뭐 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NGO가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회적 기업이 이미 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보면서 어떤 점이 좀 잘 되고 있고 근데 어떤 점이 좀 미흡하다. 어떤 점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그런 부족한 점을 해결하고 우리가 좀 더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업 자체가.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면은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로 만들어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자립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걸 고민하는 게 소셜 비즈니스 플랜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 발표 첫 번째 할 때는 이제 사회적 문제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조사를 좀 해야겠죠. 뭐 구글을 좀 하든지 뭐 도서관에 가서 좀 찾든지 자료 좀 찾고 비즈니스 모델 스케치라는 거는 그냥 되게 대략적인 여러분들의 그 그림을 좀 그리는 거고요. 그런 걸 이제 그 이윤 대표님이 같이 도와주실 거고 중간 발표 2번째 할 때는
소셜 인사이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시각 장애인들을 좀 돕기를 원한다. 그런 경우에 이해관계자들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시각 장애인들을 직접 한 두세 분 만나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각 장애인 협회를 찾아가서 한번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복지부나 아니면 그 구청에 가면 복지사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 실무의 이야기들을, 현장의 이야기들 좀 들어서 그 산업 구조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뭐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니즈를 좀 확인을 하고, 그거에서 우리가 어떤 솔루션이 있는데 그게 좀 뭐랄까 말이 되는 건지, 현장에서 진짜 돌아갈 수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좀 가지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 기말 발표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단기 중장기 경영 전략, 그다음에 예상 재무제표, 그다음에 기대 성과, 임팩트 측정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수업하는 과정에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할 거니까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 기말 발표 때는 팀당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이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할 거고요. 마지막 기말 발표할 때는 저희가 이번에는 좀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제가 평가하는 게 한 50%,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종이로 돈을 나눠주는 거죠. 뭐 어차피 종이 돈이니까 뭐 한 사람당 한 1,000만 원씩 드릴까요, 그냥? 그래서 100만 원짜리 한 10개씩 드리고, 그걸 이제 거기다 이제 쓰는 거죠. 나는 200만 원은 팀 A, 뭐 300만 원 팀 B에게도 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제 하면은 그 투자 금액을 모아가지고 누가 투자를 많이 받았는지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되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막 나랑 친한 친구한테 막 주면은 안 되고요, 그렇죠? 근데 그냥 나랑 친한 친구랑 주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또 짜고선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너희 팀 다 줄 테니까 너는 우리 팀 다 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 하는 거는 이제 각자가 펀딩 금액을 또 이제 제가 예측을 시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측을 여러분들이 한 그 금액이 전체 그런 순위랑 잘 맞을 경우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점을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의 어떤 마켓 컨센서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좋아해서가 아니고, 아 이런 거는 정말 시장에서 좋아하겠다, 투자자들이 정말 좋아하겠다, 그런 거에다 여러분들의 돈을 걸면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좋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의 시각을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시장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좀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학기 중에 공모전이나 논문 대회 등에 이제 수상할 경우, 또는 회사로부터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 제안을 받을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좀 가점을 제가 좀 많이 드릴 거고요. 그럴 경우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팀을 짤 건데 각 팀당 팀원은 3명에서 5명으로 이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맥시멈 5명, 미니멈 3명으로 이제 운영을 할 거고, 팀을 짤 때 되게 중요한 거는 최대한으로 다른 전공끼리 구성을 하셔야 되고, 우리 지금 수업 듣는 사람 중에 한 반 정도가 상경 계열이거든요. 근데 이제 상경 계열은 각 팀당 최대 2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경계가 1명이나 2명 정도씩 있으면 되고요, 팀별로. 상경계끼리 모이면은 조금 좀 안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 친구들은 이제 비즈니스 플랜 같은 건 잘 만드는데 그 소셜 프로블럼을 이제 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또 인문사회대나 예술 쪽에 있는 친구들도 되게 잘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팀을 섞어가지고 하면은 서로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부러 제가 좀 섞어드리는 거고, 또 이제 굉장히 다른 전공이랑 같이 일을 하는 연습을 자꾸 많이 해야 돼요. 서로 쓰는 랭귀지도 되게 다르고 사고방식도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나 어떤 직장에 가면은 굉장히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난 이 팀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그 팀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 가면은. 그냥 아무 데나 막 던져놓는 거죠, 회사에서. 그럼 그 팀에 가서 굉장히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나랑 굉장히 백그라운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들한테 팀을 이제 그렇게 짜드릴 거예요. 소셜 토크는 총 8회 이번에 진행을 할 건데 2시간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요. 조금 보통 근데 지난 1학기 때도 보니까 질의응답이 보통 길어져가지고 학생들이 질문이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2시간보다 약간씩 오버해서 이제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할 때는 여러분들의 학과랑 이름 밝히고 질문을 하면 그걸 다 참여 점수로 기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소셜 토크 종료 후에 나머지 시간은 팀별 토의하는 시간으로 제가 드릴 거니까 팀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뭐 얘기를 좀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소셜 토크 끝나고 나서 월요일이 아니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개인별로 리플렉션 메모를 이제 내면 되고, 메모는 이제 A4 한 장으로 이제 분량 엄수, 근데 필요하면 앞뒷면 써도 된다. 하지만 한 장 이상은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꼭 타입해서 치셔야 돼요. 타입해가지고 손을 쓰시지 마시고요. 타입 쳐가지고 내시고요.
그다음에 학과 이름을 표기하고 타이핑해서 제출할 것. 그다음에 과제 및 시험. 그래서 과제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학기에 소셜 토크 8번 하면은 그때마다 이제 한 페이지씩 이렇게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이제 과제고, 그다음에 지난 학기에 8번의 소셜 토크가 있었어요. 그걸 다 지금 비디오로 다 녹화를 해놨거든요. 그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제 메모를 한 페이지씩 제출하면은 이제 그거가 이제 여러분들의 과제물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험은 제가 이제 강의를 아마 한 3번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 내용이랑 그다음에 소셜 토크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은 지난 학기가 8개, 올해 거 이번 학기 8개, 16개 이제 동영상을 보실 거잖아요. 그 나름대로 정리하실 거잖아요. 제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험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 본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이 좀 생길 테니까 그 생각을 물어보는 이제 그런 시험 문제를 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 교과서도 많이 신청을 하셨을 텐데 교과서도 아마 그런 체계를 잡는 데는 상당히 쓸모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과서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시간 날 때 조금씩 보시면서 그렇게 막 교과서 제가 보니까 어렵지 않게 써놨기 때문에 그냥 크게 부담 없이 제가 볼 때 한 2-3시간 읽으면은 다 읽지 않을까? 그냥 하루에. 제가 볼 때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냥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회적 문제는 그래서 뭐 빈곤 문제 지난번에 보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한국 내 빈곤 문제 또는 뭐 청년 내 빈곤 문제, 노인의 빈곤 문제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또는 뭐 그런 걸 해결하는 공정무역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관련된 거죠. 소외계층, 노인 문제, 청년 실업, 장애우, 탈북자, 노숙자. 노인 문제도 아까 얘기한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감정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자살 같은 거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돈도 필요하지만 어떤 정서적인 또 그런 안정감들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비즈니스 플랜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고, 보건 의료는 뭐 안보건 문제, 뭐 말라리아, 뭐 지카 바이러스, 장티푸스 여러 가지 또 그런 질병들을 어떻게 또 한국도 좋고 아니면 개도국에서 해결할 건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영국문화원의 김지석 전문가님 오시면은 거기서 이제 얘기 많이 들을 테니까 또 거기서 어떤 또 찬스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밖에 뭐 다른 문제라도 어쨌든 간에 그게 사회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어떤 좀 고통이 되고 있는 문제고 또 좀 중요한 문제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좀 공감할 수 있는 문제. 그런 거라면은 같이 한번 좀 해결을 같이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문제를 삼아가지고 이번에 소셜 비즈니스 플랜을 만드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참고 자료는 여기 이거 클릭하시면은 유튜브 동영상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난 학기에 제가 이제 강의한 내용들인데 보시면 이제 1번, 2번, 3번은 제가 수업한 내용들이고요. 4번부터 12번까지가 강사들이 와서 이제 강의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어차피 제가 이번 학기에 또 강의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 뭐 굳이 한번 또 보실 생각 있으면 보셔도 상관없는데 꼭 봐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건 이제 4번부터죠. 그러니까 그런 외부 강사들 오셔가지고 강의하시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는데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여기다가 이제 2번에 소셜 토크 동영상 링크 및 과제 공지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써놓은 것처럼 4번부터 12번까지 제가 이제 그 오신 분들 명단을 쭉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뭐 구글을 해보시면은 이분들이 굉장히 업계에서 유명한 분들이세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만나기도 좀 쉽지 않고 또 강의 듣기가 쉽지 않은 분들인데 다행히도 저희가 지난 학기 예산이 있어가지고 이분들 다 초청을 해가지고 다 동영상을 녹화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고 이분들이 다 직접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오비츠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휴대용 검안기를 개발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그 휴대용 검안기로 이제 눈의 질병 한 40몇 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코이카랑 해가지고 지금 돈을 좀 받아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무슨 KBS인가 SBS인가 무슨 벤처 대회 지금 나가가지고 거기서 파이널에 올라갔다 그러던데 아주 되게 잘 나가시는 분이고 이동영 대표님은 노을이라는 회사인데 저기는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말라리아를 검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라리아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일단 알아야지 약을 주든지 할 거잖아요. 그래서 말라리아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제 문제는 그 말라리아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검진을 하려면은 피를 뽑은 다음에 그걸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좀 이상하게 생긴 걸 다 눈으로 씌워가지고 이게 몇 개 이상이면 이 사람 말라리아다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죠. 한두 명이면 상관이 없는데 100명, 1000명이면 이걸 언제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힘든데 이분은 그런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리고 그 정확도도 예전에 사람이 하는 거에 그래서 70%라고 하면 이건 한 9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지금 주목받고 있고, 김지윤 대표님의 DOT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보라고 좀 그 추천하고 싶은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스마트 워치를 만들었는데 그 점자 시계에 그 동그란 그 뭐랄까 점자 판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점자 스마트워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기사도 많이 나오고 이분이 지금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 점자판들이 이렇게 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돌기들이 어떤 책을 읽어줄 때 어떤 패러그래프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만져보면 아 어떤 글인지 읽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이 나와가지고 아 또 이제 읽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점자 책을 읽으려고 그러면 이만한 책을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이걸 다 손으로 만져서 읽는 건데 이 시계는 그냥 차고 있으면서 이렇게 만지면서 그냥 책을 읽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테크놀로지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기술을 해가지고 원래 이제 그런 점자 학습기는 한 대당 한 2, 3천만 원 한대요. 그러니까 웬만한 시각장애인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분이 이거를 한 대당 한 70만 원짜리 스마트워치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벌써 선주문이 한 얼마 들어갔는지 알아요? 제우씨 한 50억인가 지금 팔지 않았나 지금? 그 정도 팔았죠. 예, 선주문 한 50억 원 정도 팔았거든요. 글로벌하게.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여러분들 스티비 원더 알아요? 가수? 맹인 가수? 그래가지고 미국에선 스티비 원더가 이거 되게 막 서포트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보첼리라고 되게 유명한 맹인 오페라 가수 있잖아요. 성악가. 그 사람도 이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2위에 전체 방송된 광고에 이걸 또 자꾸 나와가지고 또 막 선전을 막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구글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구글 저기 샌프란시스코 쪽 구글 본 캠퍼스 쪽이랑 같이 개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아마존 있잖아요. 되게 또 재밌는 게 이 김주현 대표가 그 LA에 가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발표하다가 끝나고 나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이거 너무 좋다고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냐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 픽사라고 영화사 있잖아요. 그 픽사의 파운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아마존이랑 같이 일을 하고 싶다고. 왜냐하면 아마존은 모든 책을 다 디지털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아마존에서 패드에다가 디지털로 써주면은 시각 장애인들이 그냥 바로 그 컨텐츠를 읽을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아마존이랑 협업을 하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아마존에 혹시 아는 사람 없냐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아는 사람 딱 한 명 있다고. 그 베조스 소개시켜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쪽이랑 또 뭐 진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막 되게 글로벌하게 지금 잘 나가는 회사가 됐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도 사실 되게 약간 쪽방 같은 지금은 쪽방은 아니에요. 지금은 사무실이 좀 커졌는데 한 1년 전만 해도 2년 전만 해도 그냥 그 저기 무슨 경기도 어디에 오피스텔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돈 없어가지고 짜장면 이렇게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이제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그 황금의 펜타곤이라고 대회 알아요? 황금의 펜타곤이라고 그 벤처 경진 대회 하는 거 거기에서 이제 우승을 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되게 주목을 많이 받게 됐죠. 그래서 뭐 카이스트 교수님도 와서 도와주시고 뭐 투자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지금 되게 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 김주현 대표님 오셔가지고 강의하신 내용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되게 재밌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2번 실패를 하고 한 번은 성공은 했는데 뭔가 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가지고 그 4번째 이제 한 게 이 DOT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학기 초에 좀 빨리 보는 게 여러분들 어차피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차피 봐야 되는 거면 빨리 보시는 게 낫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써먹기도 한번 빨리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각자 동영상을 본 후에 메모를 쓸 때 특별한 어떤 포맷은 없는데 꼭 들어갔으면 좋겠는 내용이 딱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강의 내용을 이제 일단 요약을 하는 거죠. 어떤 얘기들이 있었다. 그 2번째는 내가 얻은 교훈, 내가 느낀 점이 뭔지, 내가 얻은 교훈이 뭔지, 내가 어떻게 이걸 또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써주시면은 그 2가지 크게 2가지를 쓰면 돼요. 메모에.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개인 과제 점수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메모 제출 기한을 제가 좀 잡아놨는데 어차피 다음 주도 10월 3일 휴일이죠, 그날이. 그래서 여기 10번, 11번 김형수 대표님이랑 이윤 대표님 요거를 10월 5일까지 좀 제출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5, 6, 7, 8번 아까 그 김주현 대표님, 뭐 김종민 대표님 이분들은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인데 요건 제가 한 달 정도 더 시간을 들여가지고 11월 2일까지 하시면 되겠고, 4번 김정태 대표님, 김도영 팀장님, 그 다음에 김재현 대표님 4번, 9번, 12번은 11월 16일까지 제출, 이렇게 메모 제출 기간을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한 페이지 정도씩. 근데 뭐 더 빨리 하셔도 되고요. 뭐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혹시 뭐 질문 있어요? 이런 메모 쓰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동영상을 보고 메모를 쓰라고 그러는 거는 어쨌든 간에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얘기를 했구나. 그리고 이거를 나는 이렇게 써먹으면 좋겠구나 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거고, 그래서 한 페이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라는 거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셜 비즈니스 플랜 팀 프로젝트 할 때도 써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말고사도 결국은 제가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외에는 거의 딴 거는 뭐 공부할 부담이 거의 없을 거고요, 이 수업 시간은. 그래서 아마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제 이런 동영상을 보는 거나 아니면은 이제 같이 팀 프로젝트 만드는 거, 그쪽에 좀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 그런 식으로 이 수업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학습 자료에서 이제 이런 과제 공지, 그다음에 수상팀 명단, 그다음에 일정, 요것들을 제가 지금 올려놨으니까 이거 보시면 되겠고, 렉처 노트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그럼 얘기는 다 끝난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번에도 되게 좋은 분들 많이 오시니까 아마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오티스타라는 회사도 되게 재밌는 회사인데, 이 회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폐증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이게 자폐증 아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런 게 예를 들어가지고 애들이 이제 그림을 진짜 잘 그리는데 이런 것도 되게 예쁘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런 거 잘 보면은 진짜 세밀하게 그려요, 애들이.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여러분들 뭐 애를 키워보시진 않았겠지만 뭐 조카들이랑 한번 뭐 한 3시간, 4시간 보신 적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에너지가 되게 많잖아요. 애들한테 야 이거 그림 좀 그려봐 그러면은 10분 이상 버티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쓱쓱 이렇게 뭐 나무 집 그리고 이렇게 뭐 창문 2개 그리고 바로 뛰어나가죠, 놀러. 보통 애들은 막 이제. 그런데 자폐증에 있는 애들은 그 집중력이 되게 좋아가지고 집을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차 타고 지나가다가 경복궁 같은 걸 보잖아요. 그 경복궁을 그리는데 막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앉아가지고 그 기와 하나를 다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은 그 그림의 정교함이라는 게 되게 대단한데,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 되게, 그리고 또 애들이 보통 사람들이 못 보는 거 이제 많이 봐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머그잔도 만들고 무슨 선물용 제품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아요. 팔아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거의 일부는 그 그림을 그린 애들한테 주고, 그럼 걔들은 사실 보통 직업 갖기는 어렵지만 이걸 통해 소득이 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일부는 이제 더 많은 자폐증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만드는 데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셜 벤처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원래는 그 특수교육과 교수님이 자폐증 걸린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은 한국에서 사실 되게 살기 힘들거든요. 사회에서 이렇게 인식을 잘 안 해주고, 그리고 또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보고, 그러니까 밖에 데리고 나가기도 힘들고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우리 애들, 그런 자폐증 있는 애들 엄마들끼리 모여서 애들은 그림 그리기 좀 놔두고 해주면은 엄마들은 좀 쉴 수 있잖아요. 쉬면서 엄마들끼리 좀 얘기도 하고 정보 교환도 하고 그러라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면서 보니까 애들이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비즈니스를 가져와서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정말 다양한 어떤 베네핏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그게 지금 이렇게 좀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예뻐서 사요.
그 자폐증 아이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예뻐서 사서 이런 선물을 되게 많이 주는데 받은 사람들도 좀 좋아하고 그런 제품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도 그림 보면 참 이런 것도 예술이죠. 메모 패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컵이고 핸드폰 케이스. 이런 거 보면 진짜 잘 그렸어요. 보면은 그 다 이렇게 선으로 다 이렇게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 오시니까 또 이것도 되게 제가 볼 땐 재밌을 것 같고. 혹시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뭐 질문 사항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면은 이제 강의를 좀 시작을 하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날씨도 덥고 그래가지고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그냥? 일단 10분 쉬었다가 강의 좀 하고 세트를 한 다음에 쉬었다가 조금 뭐 하고 그렇게 하죠. 10분 쉬었다가 할게요.